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스스로를 잃어버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옛 선현이 남긴 지혜에서 따뜻한 위로와 통찰을 얻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짧고도 강렬한 깨달음으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깊고도 넓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의 수양이 삶의 모든 면을 밝히는 열쇠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헤아리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삶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용기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됩니다. 첫째로 퇴계 이황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퇴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황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유교 사상이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성리학은 학문과 정치 양면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1500년대 초반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향한 열정을 보였으며 극도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철저한 실천을 강조하는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 중기의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맥락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 강고해지면서도 사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 여러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사림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상 정치는 왕권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학문적 올바름과 정치적 생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황이 성장하던 시기는 왕조 사회 구조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권력 다툼과 붕당의 시작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방 양반 출신인 이황은 늘 자신의 학문이 현실 정치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오직 이치를 탐구하는 것만이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보살피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리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기의 관계,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이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 깊은 사색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황이 강조한 것은 바로 내면의 수양이었습니다. 유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야말로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주장은 이황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이황은 이 공부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몸소 실천되고 체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 사회는 신분제가 엄격했고 관료가 되는 기린 과거에 합격해야만 입신양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지식 습득만을 목적으로 학문을 대했지만 이황은 끊임없이 본질을 탐구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도 꽤 혁신적인 관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현실에서 정치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 학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황은 청빈하고도 엄격한 생활 태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후대에 전해져 그의 인격적 권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가령 그의 일화 중에는 제자들이 찾아와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항상 학문적 궁금증과 도덕적 실천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려 애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황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설명했고 그 마음 공부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도 학문적 성취와 인격적 수양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황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 가치가 절정에 달했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조리와 빈부격차가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빈곤한 농민들과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파 지식인들은 우리 삶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이념과 제도를 고민했고 이황 역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 정치를 떠나 강원도, 경상도 등 여러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서원 건립에 힘을 쏟았고 이를 통해 학문의 씨앗을 지방까지 고루 퍼뜨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황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마련했으며 그가 집필한 수많은 저술은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해지는 문집과 서신들을 보면
이왕은 개인의 수양이 곧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이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당시 사회에 던진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 시험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인간의 본성을 지키며 생활에서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설파했습니다. 그런 이황의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퇴계학파라 불리는 학파를 이룰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계학파는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이기론을 깊이 연구했고 인간의 내면이 지닌 도덕적 가능성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사회가 윤택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이황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결같이 학문과 덕행을 병행하고자 했고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생활 태도와 학문적 깊이에 감동하며 그 가르침을 대대손손 전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이황의 생애와 조선 중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마음 공부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올바른 정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없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황의 모든 연구와 가르침은 내면을 닫고 수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황의 조언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한다면 조금씩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고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마음만은 고결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야말로 퇴계가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퇴계 이황이라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가 중요시했던 마음 공부의 뿌리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현대적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로 퇴계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유교 사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인간이 고통을 겪는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지쳐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퇴계가 말한 내면 수양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 공부란 스스로를 갈고 닦아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고 그런 기준을 실생활에서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면서도 동시에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만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이러한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로 인간관계의 파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수단과 온라인 소통이 발달했지만 깊이 있는 유대감 없이 피상적인 교류만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 공부를 통하여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배려의 자세를 기를 수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을 줄이고 따뜻한 연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현대적 이슈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 문화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이를 위해 무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인간관계를 희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행복을 잃게 됩니다. 이황이 주장한 내면의 성찰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며 더 나아가 조화를 추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이슈로는 환경 문제와 공동체의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 절약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적 실천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가 뒷받침되어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퇴계가 말한 내면의 덕은 개인의 행동 선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마음 공부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퇴계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그 핵심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기반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가치와 편의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면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잃고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퇴계가 제시한 자기 성찰과 수양은 개인을 넘어 집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해법이 됩니다. 예컨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탈진이라 부르는 극도의 피로감과 의욕 상실은 단순히 과중한 업무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모르겠다는 근본적 혼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계의 말처럼 스스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옳다고 믿는 삶의 방향을 위해 애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업무 자체가 힘들어도 결국 자신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역시 수월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계속 커지는 현상도 퇴계의 가르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념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때론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진정한 소통을 시도한다면 갈등 상황에서도 성숙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퇴계가 강조한 내면 수양은 개인의 윤리적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생이든 부모든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타인을 돌아보고 큰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퇴계의 지혜는 지극히 실천적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깊이 헤아리는 철학이기에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솔하게 자기를 돌아보려 한다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나 외적인 발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 자세이자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퇴계의 가르침이 주는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학창 시절 내내 평균 이하의 성적에 시달렸습니다. 주위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느꼈고 결국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퇴계 이황이 마음을 닦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청년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보고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이 쏟아졌지만 내면의 흐름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청년은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나 스펙이 아니라 노력과 성취의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키워나가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교 진학이라는 목표를 다시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안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계의 마음 공부가 한 개인의 인생 방향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성격이 까다롭고 까칠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갈등이 잦았고 결국 팀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사의 지적이 심해지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책에서 퇴계의 교육 방식을 다룬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자들에게 언제나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은 나도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노력은 점점 동료들에게 전달되어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선 말 대신 차분한 질문과 경청의 태도로 바꾸자 동료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적대감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직장인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일해서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이 주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계가 말한 마음 공부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족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와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갈등이 극도로 치달았고, 배우자와도 가치관 차이로 매일 다투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듯한 불안은 이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가족 여행도 가보았지만 근본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퇴계의 일화에서 그가 제자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고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는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부모는 지금까지 내 생각만 너무 강조하면서 아이와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마주 앉아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되 그 반응을 같이 판단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서먹했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고 서서히 마음의 벽이 낮아지면서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부모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맞고 내가 틀렸으니 고치라는 식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공유하고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훨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이렇게 사람 사이의 근본적 소통 문제까지도 해소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례는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 마음 공부가 삶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부란 단지 학교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퇴계가 말한 그런 내면 수양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을 깨우고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아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덧붙이자면 흔히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큰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 대표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다가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로 인해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자 직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정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퇴계 이황의 여러 가르침을 담은 문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의 자세가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말을 접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결과와 성과만을 좇았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살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직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퇴계의 마음 공부가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경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결국 내면의 태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로는 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려도 시들하고 예술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의문이 들 만큼 정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퇴계가 말한 공부란 바로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는 작업이라는 구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예술적 행위 역시 마음 공부와 다르지 않다는 착안을 했습니다. 붓을 들기 전에 스스로를 면밀히 관찰하고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고 그 진실함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세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고 작품에도 깊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과정이 예술 활동과 맞닿아 있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창작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과는 다른 독자적 화풍을 확립하게 되었고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퇴계가 남긴 글 한 구절이 그의 예술 세계를 뒤흔든 셈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록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마음 공부가 얼마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면을 닫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계가 전생애를 걸쳐 강조했던 메시지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 6번째 감동적인 사례로는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생활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면서 어느새 마음속에 커다란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던 시점에 이들은 우연히 퇴계 이황의 경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고 모든 순간에 자신을 단속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이 경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고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익숙함에 기대어 대충 넘어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이후 이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마음을 다해 대화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도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잃어버렸던 따뜻한 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새로운 신혼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목소리를 높이던 다툼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부부는 퇴계의 경사상이 없었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사실상 끝났다고 여기고 남은 생을 그저 의무감으로만 함께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 노년 부부의 예를 통해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사례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한 청년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환경 문제와 지나친 경쟁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가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에 내려가니 일자리도 없고 마을 주민들과의 세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들이 공부한 것이 바로 퇴계 이황의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이황이 말한 실천적 학문, 즉 글과 이론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익히는 학문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청년단은 마을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문화를 배우고 농작업도 함께하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이들이 꾸준히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다해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자 어르신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교류 활동을 마련하여 도시 사람들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그들이 내면의 성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실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덕분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청년들 역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정착했습니다. 결국 퇴계의 가르침을 토대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동하는 문화를 형성한 이 청년단의 사례는 공동체가 가진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감동적인 사례들은 모두 퇴계 이황이 말한 마음 공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은 다 달라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 행복과 불행, 화합과 갈등이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관념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가르쳤던 실천적 사상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진정한 변화와 감동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넷째로 우리 일상에서 퇴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침 명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고요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때 오늘 하루를 보내며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업무나 공부에 임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마음 공부의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곧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나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함이나 분노가 치솟을 때도 여기에는 내 자존심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가 강조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실천하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매일 한 줄씩 일기 쓰기입니다. 꼭 길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누구에게 불편을 줬는지, 또는 스스로를 소중히 대했는지 등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퇴계의 마음 공부는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조금씩 쌓여갑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남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입니다. 퇴계는 인간이 내면의 선함을 살려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놓치기 쉬운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건네면 그 진심이 내 마음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예컨대 길을 묻는 사람을 친절하게 안내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 조용히 도움을 주는 일 등이 이를 실천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들면 내면 수양 역시 한 단계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틈틈이 독서나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첨단 기기에 둘러싸여 자극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접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책 한 권을 깊이 읽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퇴계가 말한 마음의 밝음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명성을 얻는 것보다 내면을 바르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도덕을 지키는 삶을 추구할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실천 전략을 통해 우리도 조금씩 마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상 속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조금 더 제시하겠습니다. 6번째 시나리오로는 식사 중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식사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때론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음식을 먹거나 첨단 기기를 보며 대충 때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내 몸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느껴보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곧 퇴계가 강조했던 내면의 주의력을 기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7번째 시나리오는 주말에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거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바람, 햇빛, 풀내음을 느끼고 그 순간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퇴계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자연과 밀접한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콘크리트 숲속에 살아가느라 자연의 치유력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이 역시 마음의 틈새를 넓히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8번째 시나리오는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누군가에게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짧게 적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부정적 에너지에 휩싸여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 시나리오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꼭 비싼 물건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맛있는 차 한 잔을 느긋하게 즐기는 등 짧지만 분명한 만족감을 주는 휴식의 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10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제안한 마음일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자신의 좌우명을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의욕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퇴계는 명확한 원칙과 신념을 지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기에 우리도 스스로의 원칙을 글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퇴계의 사상은 거창한 구호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통해 일상에 녹여낼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결국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혜이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질문 5가지와 과제 3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감정이나 태도는 없었는지, 혹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봐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내가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 보전 등 공동체를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 공부가 단지 책이나 이론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내 삶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과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마음일기 쓰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자기 전 5분을 활용해 오늘 가장 크게 느낀 감정과 그 이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간단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작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주위 누군가를 도와보시고 그때 느낀 감정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세 번째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내면 성찰의 시간을 정해두고 책을 읽거나 자연을 접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과제를 통해 마음 공부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체험해 보시면 퇴계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과 과제들은 상당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해 보면 작은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우리 삶이 한결 넉넉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힘든 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퇴계 이황이 남긴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과 과제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에서 무겁게 느끼는 문제가 꼭 개인적 고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혼란, 환경 파괴 등 거대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답은 없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갈등 상황은 가정, 직장, 온라인 공동체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혹시 상대를 재단하거나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바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목표나 가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목표가 나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 역시 내가 속한 환경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마음 공부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제 또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일기를 쓸 때 단순히 감정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습니다. 선행 실천 역시 꼭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친절이나 배려로부터 시작해 차츰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면 성찰의 시간을 정하는 과제는 현대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쉽게 소홀히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30분이라도 할애의 책이나 자연을 벗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상외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퇴계 이황이 말한 수양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필요불가결한 마음의 쉼과 충전을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마음의 힘이 커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퇴계 이황의 가르침이야말로 그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토대가 되어준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퇴계 이황의 가르침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해석, 감동적인 사례와 일상 속 실천 방법까지 두루 살펴보았으니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삶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꾸는 다양한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의 지혜로운 선현들이 남긴 말씀을 돌아보면 의외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평생을 걸쳐 강조한 마음 공부는 결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의 여러 난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주위 누군가를 도와보시고 그때 느낀 감정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세 번째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내면 성찰의 시간을 정해두고 책을 읽거나 자연을 접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통해 마음 공부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체험해보시면 퇴계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과 과제들은 상당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작은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우리 삶이 한결 넉넉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힘든 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퇴계 이황이 남긴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과 과제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에서 무겁게 느끼는 문제가 꼭 개인적 고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혼란, 환경 파괴 등 거대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답은 없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갈등 상황은 가정, 직장, 온라인 공동체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혹시 상대를 재단하거나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바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목표나 가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목표가 나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 역시 내가 속한 환경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마음 공부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제 또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일기를 쓸 때 단순히 감정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습니다. 선행 실천 역시 꼭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친절이나 배려로부터 시작해 차츰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면 성찰의 시간을 정하는 과제는 현대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쉽게 소홀히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30분이라도 할애의 책이나 자연을 벗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상외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퇴계 이황이 말한 수양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필요불가결한 마음의 쉼과 충전을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마음의 힘이 커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퇴계 이황의 가르침이야말로 그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토대가 되어준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퇴계 이황의 가르침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해석, 감동적인 사례와 일상 속 실천 방법까지 두루 살펴보았으니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삶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꾸는 다양한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의 지혜로운 선현들이 남긴 말씀을 돌아보면 의외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평생을 걸쳐 강조한 마음 공부는 결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의 여러 난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